뮤비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생일을 맞은 태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봤는데요. 이걸로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볼게요. 고! 첫 번째는 바로 이걸 보시면 사실 뭔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골랐습니다. 왜냐면 분명 몇 년 전까진 그러진 않았는데 음식을 참 좋아하게 됐어요. 먹는 재미가 또 살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음식이 맛있는 걸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음식을 골랐습니다. 그날 기준은 웬만하면 육회고요. 아니면은 그 전날에 제가 스케줄 하면서 유튜브 보다가 뭔가 이 사람이 이거 먹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인다 하면은 따라 먹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웬만하면 좀 정해져 있긴 했어요. 메뉴가 뭐 육회, 어떤 날 치킨, 그리고 또 뭐 있지? 뭐 삼겹살? 그런 것들 웬만큼 정해져 있고, 그날 기분에 따라 그냥 오늘은 삼겹살이 더 땡긴다 하면 삼겹살 먹는 거고, 육회 땡긴다면 육회를 먹었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먹는 음식은 저는 사실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풀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육회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제가 이거를 찍는 요 당시 지금에는요, 여러분 아쉽게도 식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먹는 행복을 포기했어요. 먹는 행복을 요즘 포기해서 새로운 음식을 아예 안 먹고 거의 매일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고 있는데 막 생각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먹으라면 저는 여전히 짜파게티와 육회를 먹고 싶습니다. 잘 도전은 하는 것 같아요. 뭐 거부하거나 안 먹진 않고, 뭐 새로운 음식 있으면 꼭 먹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먹어보고 맛있으면 계속 먹는 거고, 제 스타일 아니면 한번 먹어보고 끝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싱가포르에서 먹었던 칠리 크랩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너무 맛있어요. 제가 지금 몇 년간 계속 해외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많은 음식들을 먹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회사에서 야식으로 시켜주신 거였어요. 공연이 끝나고 배고플까 봐. 근데 제가 또 다음 날에 처음이자 지금까지 마지막으로 그 음식을 또 한 번만 더 시켜주세요 해서 저 혼자 따로 또 2번이나 먹었던 칠리 크랩입니다. 근데 또 비하인드가 있어요. 그걸 먹다가 제 교정 장치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10만 원 주고 다시 했습니다. 그 후로는 아직 안 먹어봤어요, 칠리 크랩. 근데 또 간다면 무조건 먹어야죠. 꼭 먹을 겁니다, 가서. 안 되는데 저는 짠 거 포기하겠습니다. 차라리 단 거를 택할게요. 단짠인데 한국인이라서 둘 다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무조건 하나를 포기해야겠다 하면은 저는 짠 거를 포기할 것 같아요. 단 거를 너무 좋아해요. 밥 먹어도 꼭 단 거를 먹어줘야 되고, 음식들도 좀 달달한 음식들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맛탕 이런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생일이 아니니까 저를 한번 체험해 보시라고 흑미밥 110g에 닭가슴살 100g, 거기다 원하는 반찬 2개 선택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추천드리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먹으면. 다음은요, 여러분들도 너무나 다들 잘 아시는 기타입니다. 제가 또 기타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이거는 절대 뺄래야 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기타를 넣어봤습니다. 처음 연주했던 곡은 초등학교 2학년 때 학예회를 하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반에서. 근데 그때 쳤던 게 아마 처음이었던, 잠깐만 2학년 아닌가 봐요. 4학년? 2학년, 4학년 그쯤, 2학년 아니면 4학년이에요. 지금 기억이 안 나네. 그때 제가 처음 쳤던 곡이, 처음에는 자전거 탄 풍경님들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그 곡을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 어렸어요. 첫 곡으로 하기에 너무 무리가 있다 해서 급하게 변경해가지고 했던 게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그래 파스 나나나나 나뭇잎을 담아 놨죠 딴딴, 이렇게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이 노래를 불렀던 게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통기타로. 그리고 뭐 기타와의 기억은, 사실 기타는 그때부터 계속 치긴 했어요. 독학으로 그냥 통기타만 좀 코드만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꾸준히 치긴 했습니다. 기타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사실 밴드를 보면 가장 사실 접하기 쉬운 건 기타긴 해요. 그리고 제가 노래하면서 쓸 수 있는 무기를 원했기 때문에 기타를 선택했습니다. 노래 부르면서 드럼 하기엔 조금 뭔가
애매하고, 베이스는 너무 박자가 좀 따로 놀 것 같아서 시도조차 안 해봤고, 그리고 사실 기타를 칠 수 있으면 베이스는 어느 정도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근데 진짜 이거는 거의 완전 아기 때부터 항상 저는 기타 들고 노래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 같아요. 뭔가 딱 결정적인 이유는 없었고. 최애 기타는 무조건 제가 가장 최근에 산 검은색 기타가 있어요. 이제 깁슨 커스텀의 SG 모델인데, 그 기타가 정말 제 마음에 쏙 듭니다. 블랙에 금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진짜 멋있어요. 사실 기타가 원래 계속 바뀌어요. 그게 국룰이에요. 하지만 이 기타는 내가 기타를 이제 그만 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저와 같이 함께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빡 왔어요. 그만큼의 무시무시한 금액이 있습니다. 있죠. 펜더 커스텀 스트라토캐스터 53년식이었나? 그거 너무 갖고 싶고, 그리고 텔레도 하나, 펜더 커스텀, 그리고 깁슨 커스텀 그 정용화 선배님이 가지신 기타가 있는데 그게 정말 예뻐요. 그 블랙에 그것도 깜장인데, 그 깜정색에다가 금장인데 레스폴 엄청나게 예쁜 게 있습니다. 저는 그 목표치를 정해놨어요. 그렇게 딱 한 대씩 내가 딱 진짜 4대만 사자, 그렇게 다 모으는 게 목표입니다. 거기다가 마티니, 통기타까지 죽을 때까지 그걸 다 모으는 게 목표예요. 일단 첫 번째는 사운드죠. 무조건 사운드고. 아니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쁜 게 왜냐면 저는 플레이어잖아요. 하이파이 유니콘의 현율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플레이어고 무대 위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펜더와 깁슨 기타를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예쁜 기타를 들고 있어야 그림도 예쁘고, 사운드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런 거는 당연히 사운드가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좋기 때문에 1번은 애매하네요. 사운드를 선택해야 될지 예쁜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일단은 지금까지 제가 섰던 무대들은 안 틀리는 게 중요하다고 일단 솔직히 생각을 했고요. 춤을 추는 무대와 다른 점이 뭐냐면 관객들을 하나하나 다 볼 수 있어요. 가만히 서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면 그게 좀 최대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호흡하는 느낌? 무대에서 서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뭐 저야 좋죠. 쉴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면 저야 너무 좋은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진짜로 꾸준히 해야 됩니다. 저희 멤버들은 꾸준히 하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 것 같아요. 입문하는 피스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무조건 1렉으로 시작하지 말고 무조건 통기타로 시작하세요.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다 그렇게 들었는데 저는 다 무시하고 1렉을 시작했거든요. 통기타를 치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배운 건 1렉을 시작했는데 무조건 통기타를 먼저 잡는 게 맞습니다. 진짜 순서적으로 배워보니까 확실히 뼈저리게. 그래서 저는 지금 다시 통기타로 돌아갔어요. 지금 요즘엔 통기타를 잡고 있고, 그리고 절대 비싼 기타를 사지 말고 예쁜 기타를 먼저 사세요. 손에 쥐고 싶게. 취향은 사실 저는 확고하죠. 거의 뭐 코드 몇 개 잡으면서 좀 잔잔한 무드 있는 노래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마음으로선 사실 솔로를 막 휘몰아치고 싶죠. 그게 아직 안 돼서 못하고 있지만 저의 꿈입니다. 꿈. 정해놓은 곡이 있어요.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거기 솔로 부분을 무조건 최대 목표치까지는 아니고 사실 그거를 만약에 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그거를 무조건 마스터하고 싶어요. 거기 라인이 너무 좋아서 해보고 싶습니다. 전 기타 하나 쓸게요. 랜덤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사운드 갑자기 막 희한한 거 나오면 답도 없고, 그리고 뭔가 기타 하나만 꾸준히 쓰면은 그게 자신만의 아이덴티티가 돼요. 뭔가 딱 잡히기 때문에. 다음으로 선택한 것은 노래이자 음악입니다. 여러분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 뻔하죠? 너무 다 말해버려가지고 뭐 가져올지 이미 예상하실 거예요. 역시나 가져왔습니다. 저의 음색, 저는 좀 편안한 느낌? 몽글몽글은 잘 모르겠다. 좀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 근데 항상 모든 선생님들한테, 보컬 선생님들한테 들으면 제 음색은 트렌디한 음색이라고 해주세요. 저는 조금 옛날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가지고 트렌디한 음색으로 옛날 노래를 부르면 더 새로운 느낌이 나니까 더 좋겠죠?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도 저한테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주세요. 와, 진짜 데뷔 때 해서 노래를 많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사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진짜로. 제가 진짜 예전 연습생 때 선생님이 해주신 말이 있어요. 노래는 나이 먹으면 알아서 늘어. 노래 부르는 사람 한정으로. 그게 정말 사실이에요. 제가 뭔가를 막 진짜 이거를 이렇게 무조건 연습해서 이걸 내가 완성시켜야겠다라고 해서 됐다기보다 확실히 데뷔 때보다는 확실히 뚜렷하게 좀 색깔을 찾기도 했고 훨씬 더 단단해졌어요, 소리가. 성대 접지도 훨씬 더 잘 되고 음도 많이 위로 올라갔고 하는데 이거는 뭔가 제가 막 그렇게 연습해서 됐다기보다 정말 나이가 먹으니까 기술이더라고요. 테크닉이 알아서 늘더라고요. 음색은 뭐 사실 거의 예전 그대로고 이게 또 노래를 계속 불러서 목에 근육이 생겨가지고 접지가 좀 더 잘 돼서 좀 더 단단해지고 노래가 좀 더 위로 뻗어 나가는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원래 그 대화가 필요해로 하고 싶었는데 바뀌었어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잔나비님의 신곡이 나와서 사랑의 이름으로라는 곡인데 그게 또 듀엣곡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너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커버한 것 중에 자철을 제일 좋아해요. 제일 잘 불렀어요. 좋아하는 노래기도 하고 제일 잘 불러서 입덕 직전이라면 그걸 꼭 보여주고 싶네요. 근데 영상으로 보여줄 거면 뭐 올림피스에서 했던 무드도 나쁘지 않고 뭐 가짜 사랑과 해볼도 나쁘지 않고 노래로만 한다고 하면 저는 자처로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음색인 것 같고요. 왜냐면 제가 아직 가사를 쓰지 않기 때문에. 피어나머니 곡은 사실 사운드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되는 노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음색을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뭐 나중에 언젠가 제가 쓴 가사의 곡이 나온다면 그때는 가사를 좀 밤새고 노래하기가 더 좋아요. 훨씬 더 노래 잘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도 잠기고 특히 밤에 노래 부르고 싶을 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새벽에 갑자기 딱 뭔가 와서 느낌이 둥근 해가 뜨면 제일 먼저 기분 좋은 상상을 하지. 그냥 갑자기 이게 왠지 모르겠는데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제이레비님의 Happy Things. 그냥 갑자기 생각났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생일이니까 뭔가 그런 노래 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 다음에 제가 고른 건 무대입니다. 이거랑 굉장히 여러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음악이고 이거는 무대를 표현한 거였어요. 무대. 왜냐면 이거 뭐 사실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이거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갖고 온 거 다 제가 뭐 매일매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뭐 무대 정말 좋아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처음 섰던 무대 노래를 불러야겠다 해서 노래 부른 건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 가서 불렀던 무대가 기억이 납니다. 뭐 거의 신이었죠. 왜냐면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제가 노래 잘하는 거. 그래서 나간 건데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때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서 부끄럽긴 했어요, 사실. 저는 좀 말을 잘 안 하고요. 무대를 3시간 동안 거의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도 해야 되고 소리도 지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목을 최대한 아끼고 저는 항상 하는 루틴이 있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무대 영상을 봅니다. 기분이 좀 신나지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좋아하는 곡을 듣거나 꼭 좋아하는 무대를 보고 올라가는 편이긴 해요. 벅차올랐던 순간. 저는 앵콜 시간이 너무 재밌어요. 그때는 정말 곳곳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보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이 신나는 걸 보면 덩달아서 신나고 그래서 항상 이제 투어가 사실 힘들긴 하지만 지나와서 생각해보면 가장 재밌는 건 공연이 맞긴 해요, 진짜. 근데 그 투어 돌 때 가장 즐거웠지, 재밌었지 하는 그 순간을 떠올려 본다면 항상 생각나는 건 앵콜 무대다. 크게 사건 사고가 벌어진 적은 없긴 한데 뭐 신발이 좀 커서 벗겨질라 그럴 때 굉장히 조마조마합니다. 신발이 날아갈까 봐. 저는 아직도 춤추는 게 어렵고요. 이 춤추면서 아직 즐기는 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 타고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숙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무대에서 좀 즐기느냐가 숙제인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렵고. 라스트 콜? 그 노래 부를 때 가장 신나요. 어차피 갈 거 신나게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네, 다음은 피스입니다. 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여러분?
감정은 그냥 항상 감사함이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래도 같이 공연할 때인 것 같고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마웠던 순간은 뭐 프롬의 편지를 읽을 때나 아니면 뭐 편지를 읽을 때 저를 그냥 굉장히 응원해주는 그런 편지들을 보면 저는 살면서 누군가를 그렇게 한 번도 응원해 본 적이 없긴 해요. 그래서 그 감정을 잘 몰라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응원해 줄 수 있지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저는 정말 스케일 좋은 큰 공연을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게 저의 목표예요. 뭐 지금까지 항상 최선을 다해왔지만 제 성에 찬 공연은 아직 사실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제 성에 차는 완벽한 공연을 한번 보여드리는 게 원하는 바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처음 만난 건 스크린이고요. 두 번째는 진짜 실제 직접적으로 만난 거는 저희 사이렌 쇼케이스 1집 쇼케이스 때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는데 낯설었어요. 네. 낯가림이 심해서 사실 다 처음 보시는 분들이니까 낯가렸습니다. 제가 봤을 땐 아까 말했다시피 그렇게 응원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보답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보답을 할 수 있는 건 아마 음악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원래 좋은 플레이어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쓴 노래를 그렇게 들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그 보답하는 방법이 정말 나의 생각의 가치관 그런 것들을 음악으로 잘 풀어내서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최대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비스 여러분 일단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과 맞는 생일이 벌써 5번째인데 저는 사실 살면서 그렇게 생일을 딱히 챙겨본 적은 없는데 데뷔를 하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 생일을 정말 축제처럼 즐기는 모습을 보고 생일이란 건 좋은 거구나 라는 게 진짜 데뷔하고 처음 알았어요. 25살에 최태양 생일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추억을 쌓고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말이 좀 길어가지고 재밌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제 생일날에 컨텐츠를 보고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화이팅! 콘서트 꼭 와주세요.